이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종료가 되더라도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이 상방으로 공존하고 있는 지금 뉴욕 증시입니다. 지금 이 시각 다우지수는 0.82%, 이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함께 은행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가장 강하게 상승폭 올려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나스닥 지수는 0.26%, 오늘도 약보합 이어갑니다. 또 S&P 500은 0.11%, 강보합권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장 먼저 현재 자금 흐름은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이 섹터별로 히트맵 흐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바로 오늘 자금 흐름을 보시면 한눈에 이 장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빨간불이 하락불, 초록불이 상승불이죠. 가장 먼저 오늘 M7들 군데군데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 약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강보합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다면 거즘 1%에서 2% 내외의 하락불을 켜고 있는 M7. 여전히 이 성장주들,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은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금융주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JP모건 등과 또 이제 시티은행과 같이 은행주들이 특히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에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한 자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한마디로 은행들이 더 많은 채권과 대출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시장에도 중요한 게요. 은행들이 앞으로 미국채에 대한 매입을 더 늘리게 되면 국채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요.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플러스 시장에는 더욱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헬스케어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들, 특히나 일라이릴리가 3% 강세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연이어지고 있는 일라이릴리고요. 그 외에 오늘도 오라클과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3% 내외 4%대의 흐름. 이 AI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풀리지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이슈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2가지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밤사이에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 영상 지금 함께 보시죠. Democrats' weakness and their unwillingness to buck the fringe members of their party dragged this harmful shutdown on for 7 weeks and inflicted massive pain onto the American public. But let's be clear, the clean CR being voted on toda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will lead to the reopening of the federal government is what President Trump and Republicans have supported from day one. Our troops, air traffic controllers, and federal employees will be back to receiving their regular paychecks. Families in need will get back to receiving their food purchasing assistance, and the people's government will soon be back open for business. President Trump looks forward to finally ending this devastating Democrat shutdown with his signature, and we hope that signing will take place later tonight. 네,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반사이 발언, 가장 첫 번째로 중요했던 발언은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 지난 43일간 이어졌던 장기간의 셧다운을 종료하는 데 서명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지금까지 남은 최종 절차가요. 이제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에 예정되어 있는 이 하원 표결입니다. 여기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오늘 밤 안으로 이제 현재 시각 오늘 밤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현재 셧다운이 완전 종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요. 두 번째로 섬뜩한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 10월 물가, 그러니까 CPI 그런 지표라든지 고용보고서 관련 지표들이 영구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그간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통해서 데이터가 손상됐기 때문이라는데 안 그래도 시장에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태인데다 또 밤사이에 저는 FOMC 연준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런 전문 기자인데 이 닉 기자가 연준 내 현재 전무후무한 수준의 분열이 발생하면서 향후에 금리 인하 경로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라고 걱정 어린 기사를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데이터 공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현재 이 시장의 상방 압력을 제한하고 있고요. 이 AMD는 오늘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제 애널리스트 데이를 통해서 상당히 촉망받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CEO가 연설을 했는데 오늘도 장중 7%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 AMD입니다. 특히나 밤사이에는 이 리사수 CEO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AI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컴퓨팅 용량의 부족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이 오픈 AI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현재 AI 거품론을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늘 이 특징주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이 AI 반도체 중심 빅테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MD 계속해서 AMD에 대해서도 월가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AMD가 AI 시장에서 약 10% 이상의 점유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촉망받는 이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내놓았고요. 이 브로드컴도 오늘 장중에 약간은 등락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장 막판 갈수록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TD 코엔이 호실적을 기대한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이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70에서 $405가량으로 상향, 이 투자 등급은 매수로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구심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밤사이에 멕시코 북부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10억 투자를 하겠다. 보통 같았다면 플러스가 되는 강력한 그런 호재거리지만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과연 이 정도의 인프라 지출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오히려 이 소식이 더하는 격이 됐습니다. 이 현재 다우지수는 0.6%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AMD 주가 흐름입니다. 9%대 강세로 갈수록 점점 더 상승폭을 확대해가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오늘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 1%대에 달하는 강세 시현했고요. 엔비디아 궁금합니다. 엔비디아 0.37%, 장 막판 들어서 이 리사수 CEO의 CNBC 인터뷰 발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준 엔비디아입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특징주 나머지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강하게 이 하락불을 켰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요 조금은 더 약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약 35% 정도, 절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됐는데 데이터 공백에 대한 그런 이유가 굉장히 이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개별주 악재도 있었는데요. 밤사이에 구글의 웨이모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고속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 로보택시 업체 중에서는 최초인데 이 정도라면 현재 사람이 타고 있는 유인 택시 서비스와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테슬라의 경종을 울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낙폭 기록한 테슬라고요. 메타도 오늘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거대한 막대한 지출을 한 번 더 단행을 하겠다 이런 소식을 밝혔는데 미국 위스콘신주에 $10억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M7 중에서 시장의 우려감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과연 이렇게 막대한 지출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눈초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이 메타죠. 이 때문에 오히려 이 역시 불안감을 높이는 그런 뉴스로 작용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구글도 오늘 약간의 등락세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강하게 하락불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계속해서 구글 쪽에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 매체 순위를 인위적으로 이 조작한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구글이 검색 결과를 두고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 매체를 후순위에 위치하게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는 2%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메타 주가입니다. 2.8% 예전 같았다면 주가에 상당히 상방 압력이 됐었던 이 대규모 투자 소식이 오히려 이번에는 악재가 되어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일정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네, 계속해서 구글도 다시 한번 하락폭을 끝내 만회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으로 특징주 3가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존도 오늘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시민단체 연합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아마존과 홈디포 그리고 타겟과 같은 이런 유통업체들에 대해서 대규모 이 보이콧, 사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We ain't buying. 캠페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DEI,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 관련 프로그램을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축소하거나 없앤 이 유통업체들에 대한 복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서클인터넷 밤사이에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만 문제는 이 조정 운영비,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비용 우려감이 커지면서 서클인터넷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오클론은 반대로 플러스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함께 협력해서 이 더욱더 앞으로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힌 점이 긍정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 3가지의 주가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입니다. 정규장에서 거의 마찬가지로 2%에 가까운 낙폭 기록했고요. 이어서 서클 인터넷입니다. 이 서클 인터넷의 부진은 비단 서클 단독에만 있지는 않죠. 정규장에서 12% 하락했고요.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급락한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플랫폼들에서 대거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더욱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 오클로 주가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정규장에서 6%대 강세로 무난한 이 플러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밤사이에 이 매크로 지표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4%가량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배럴당 58달러 선 초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밤사이에 미국 에너지부가 2026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글로벌 석유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이 내년까지 유가가 배럴당 55달러 선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면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원래대로라면 오히려 공급이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3분기간의 공급도 플러스 잉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유가 큰 폭으로 주저앉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장중에서 1,470원을 터치를 했었죠. 지금은 살짝 오히려 주저앉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1,468원대 굉장히 고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인데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강세를 보인 영향이 큽니다. 지금 시각으로 99.5선을 다시 한번 육박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우선은 셧다운 해제 이후에 미국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 확대 정책이 엔화 약세를 부추기면서 달러를 더욱더 상방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해킹에 대한 우려감들이 공존하게 되면서 1.47% 하락합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경계감을 확대시키고 있고요. 반대로 금 가격은 밤사이에도
2% 상승하면서 온스당 4,200달러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도 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3대 지수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종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선 다우지수입니다. 0.68%. 역시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은행주들 그리고 헬스케어주들의 강세 덕분에 오늘 가장 강하게 0.68%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S&P 500은 굉장히 강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나스닥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0.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M7 종목들의 약세와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AI 시장 전반에 드리워진 이 거품론에 대한 의구심이 나스닥을 여전히 이 상방 압력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보고 왔습니다.